조금씩 밤이 줄어들고 낮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전기가 없고 이 불이 밝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접근 밝은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늘어난다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제 동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사실 똑같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별 의미 없죠. 방안 여러분 아파트의 온도는 365일 24시간 똑같습니다. 날씨 이런 게 무슨 큰 의미 있겠어요. 여기 새로운 의미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동지는 이제는 팥죽 먹는 날, 달력받아 가는 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하나 더 하자면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뒤돌아보는 날이다. 아마도 후회를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한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원숭이한테 물어본 바도 없고, 개한테 물어본 일도 없죠. 근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뇌의 기능 중에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나. 구체적으로 후회하는 동물도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후회는, 고통을 담보로 하는 후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기능이, 인간이 후회하는 기능이 고통스러우려고 한 건 아니겠죠.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는 기능이 생겼을 겁니다. 인간도 과거 한 몇십만 년 전쯤에는 후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다양해지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인간보다 다른 동물들은 삶이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아주 과거에는 삶이 단순했죠. 사느냐 죽느냐 그거 외에는 없지. 오늘날 저희들이 말하는 행복감, 사랑, 이런 따위 감정들은 그때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의 아마 위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금처럼 변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어놓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인간의 이 내장이 위장으로, 십위장으로, 서장으로, 대장으로 굉장히 길겠죠. 아마 그런 기능이 달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면서 후회한 일이 많은데, 그걸로 말하면 그때 당시 옛날 같으면은 인간은 후회도 안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그렇게 후회하는 기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뒤에 생긴 건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몰라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후회하는 기능이 뒤에 생긴 건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계산년 1년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계산년 1년을 돌아보니까 후회한 일이 많습니까? 또 잘한 일이 많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오래 못 살았는데 요새는 오래 사니까 동지도 하도 많이 맞이하고 설도 하도 많이 맞이해가지고 후회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삶이 괜찮았느냐 안 괜찮았느냐,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그게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우선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공하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후회예요.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꼭 밤에 귀신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귀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도 그러사니까 귀신은 밤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귀신은 엄석한 것을 좋아한다. 어둡고 습한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밝은 건 싫어한다.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있다 해도 그만, 없다 해도 그만. 귀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어두운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 보이는 데 있다고 하면은 확인해야 되거든요. 안 보이는 데 있다고 말을 해야 안 보이면 급부다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하시죠. 할 때까지 하시죠. 그거와 똑같아요.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거는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지난 1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진리의 눈으로 본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았다. 아주 잘 살았다. 그게 진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거니와 금년에 1년 동안 잘못 살았다면 내년도 잘못 살 가능성이 100%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내년에도 그 말 할 가능성이 크고 그 후년에 죽을 때까지 마지막 눈물 흘리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기가 막히게 놀아다니까. 이 신비하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별하별 사람이 다 죽고 사라졌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꼼복은 째복은 무슨 잘났건 못났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요 삶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은 안 바뀔 가능성이 100%거든요. 예전에 이제 작심을 해가지고 밥을 적게 먹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 살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열심히 하면 조금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죽자고 돈을 벌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니죠. 그게 변해버린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면은 내년에 살이 빠진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아닙니까? 부자된 내가 내년에 진짜 내라면 지금 가난한 나는 내가 아니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금년에 부족한 기세가 내년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 부분이 나아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살 빠진 나를 나라고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해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금년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살 거 있다가 내후년에 의구약고 먹으면 또 살찝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생매를 거듭하는 거죠. 등락을 거듭하는 거죠. 왔다 갔다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내가 살쪘다가 살까 있다, 살쪘다, 살까 있다, 부자됐다, 가난해졌다, 이게 나냐 말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몸은 그렇다는 치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는 그 마음은 그거 어떡하냐고.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좋은 거 보면 웃고, 싫은 거 보면 싫다하고. 그 작용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내 마음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작용이, 그러니까 눈으로 빨간 거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거 보면 노랗게 보이는데, 눈이 변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 마음에서 난 잘못 살았다. 내년 더 잘 살아야지. 그 아들 숙제하기 싫은 거와 똑같아요. 숙제 많이 내주면은 숙제를 안 하고 노는 놈이나 일찍 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일찍 하는 놈이 일찍 하느냐. 하기 싫으니까 빨리 하고 마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숙제 너무 내줘서 너무 고맙네. 이런 놈 하나도 없습니다.
숙제를 오랫동안 안 해보니까 찝찝하거든. 빨리 해치아프자. 싫은 거니까. 하기 싫은 거니까 빨리 해치아프자. 얘가 빨리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 놈은 숙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산수 어디 뭐 풀어오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게 재밌는데. 그런 애들은 아주 그 선생님 의미 없어요. 그 애들은 빨리 월반해야 돼. 그 재밌는 애들은 빨리 월반해가지고 그 애들은 천재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10몇 살 때 고등수학을 풀고 세계적으로 안 풀린 수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래 된다고. 그 애한테는 숙제가라는 게 없어요. 숙제 내주는 그 선생님이 못 따라간다니까, 좀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숙제는 뭐냐? 짐이고 의무고 그런 게 숙제입니다. 짐이고 의무고 하기 싫고,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잘못 살았어요. 내년 잘 살게요. 그러면 그 숙제입니다. 왜 숙제를 안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잘 살아서 사는 순간에 숙제는 사라집니다. 나는 금년 잘 살아서 사는 순간에 사라져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좀 건강하지 못하시면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년에 노력을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면 숙제죠. 그럼 내년에 건강해지겠습니까? 금년에는 노력 안 했습니까? 건강한 게 싫은 사람 들어보세요. 나는 뭐 아파 보여 기가 막히더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한번 아파를 그만해. 그것도 괜찮아. 재밌어. 뭐 이통이나 치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특별한 분. 안 계시잖아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통은 싫은 게 고통입니다. 싫은 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는 그렇게 내려온 거라고. 도리 없이. 여러분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노력한 결과가 그 모양이라고. 그걸 다른 사람은 한심스럽게 생각할지 몰라.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이거다. 난 최선을 다한 게 이거다. 지금 이 정도 아픈 거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행복해. 그런 사람만이 내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숙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매년 숙제 안 하는 학생들이 됩니다. 숙제 안 해가지고 방학은 끝나가는데 숙제는 안 했고 늘 바들바들 떠는 그런 학생들이 되고 만들고 1년을 뚝으로 내년 뚝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 자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 안 하는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앞뒤가 맞다. 스님 말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스님이 맞춰서 봤다 하더만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그게 현실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스님 말씀 들어보면 말이 맞아가지고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 우리 집 처사가 그래 안 보더라. 나를. 우리 아들 그래 안 보더라. 우리 아들 처사도 말고 한시이바 쳐다봐 하는 말이 저래 맨날 가면 만원이 마음선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마음선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저래 맨날 가면 만원. 그거 좀 운동 좀 해라 운동. 이럴 수 있어요. 니가 뭐 집에서 판판히 놀지 뭐하노 니가. 운동이나 몸이나 좀 가꾸지. 텔레비 나온 아들 못 봤나?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멋지게 살았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참 쉽지 않죠. 참 신경 쓰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참 그 사람 말하는 건 신경 쓰인다.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는 신경 쓰인다. 그 애들이 나를 보는 거는 신경이 쓰인다 이거야. 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하니 또 우울해지면서 내가 잘 산 게 아니네. 그래 뭐 스님이 무슨 말해도 난 잘 산 게 아니야. 내년에 또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또 숙제를 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나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노력도 좀 하고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무슨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노력은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 하죠. 그 고진감래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언제 단계 온단 말입니까?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쓴 걸 먹고 올라가면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단 거 하나 먹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생은 과정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 판파이 쏴도 죽을 때, 그동안 잘 살았어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는 순간순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라면 맛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고 한 줄 알아야 돼. 스테이크 먹을 때도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죽도록 내가 고생해가지고 행복감을 맛봐야 되겠지. 그럼 행복을 맛보는 그 순간은 몇 분? 살을 3kg 뺐더만 5kg 뺀 년 쳐다보면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랫배 근육이 식스팩이 보일까 말까 하는데 옆에는 확 보이더라. 기분 나쁘지. 그럼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는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죽도록 해야 되잖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얼마나 살기라고. 얼마나 살기라고. 그 노력하는 그 사람은 계속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노력은 쓰고 열매는 달다 계속 이러면서 하고 있고 살이 좀 띵글띵글 찢지만 나는 행복하다.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자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식스팩으로 죽는 사람하고 둥글둥글 살다 오래 살다 사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고 애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잘 사는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그렇다. 스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잘 산 게 분명한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하면 내년에 또 못 살 것이다. 나는 안 바뀌니까 내년에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빤하다. 그러니까 난 차라리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집에 갔는데 남편 말 한마디, 애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또 무너져가지고 나는 못 살았다. 이리 돼버렸다. 그럴 때 또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아니야, 스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사는 거 생각해야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하, 저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잘 살았다 말 한마디 해주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그게 뭐냐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담배 좀 끊어서 그만. 돈 좀 많이 벌어서 다음에 좀 일찍 와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자기 삶을 후회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 자기 자신의 얼굴 쳐다볼 때 나는 왜 이래 살았었고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그 친구는 좀 돈도 엄청 벌고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갔던데 나는 왜 이래 살았었고 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말 한마디, 남편 말 한마디, 애들 말 한마디 내가 스님 말 듣고 가서 무너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내 말도 안 들었잖아요. 더 무너진다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숙제를 엄청 내년에는 얼마 벌어야 되겠다. 또 애들은 내년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대학원을 어디 진학해야 되겠다.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기업을 더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좀 더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벤처기업을 해가 창업을 해가 돈을 확 한 벌어볼까. 그 멋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볼까. 애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살아간다고. 걔가 엄마한테 뭐 이야기하면 득 들어보니 기가 딱 막히거든. 야, 엄마. 기지도 못하는 놈이 나는 생각하냐. 너는 뭐 네 꼬라지를 알고 뭐 조그만 데 해자 들어가라 그만. 네가 무슨 대학원을 들어가겠노? 당신이 무슨 남들을 끊겠는겨. 이래 살다 죽어야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스님 말씀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마디 하면 아이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너그 말이 옳다. 너그 말이 옳아.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냥 참여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그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은 참 잘 살았어요. 내가 볼 때 지난 1년 참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 거라고. 내 잔소리 참아준 것만 해도 잘 산 거고. 내가 모르지만은 남자들 사회에서 위에서 밟고 밑에 치받을 건데 그 중간에 끼가 얼마나 고생했겠는겨. 여자들끼리는 뭐 조그만 일 가지고 질투하고 말 한마디 상처받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가 싸운다고. 자기 후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그걸 쳐다보고 사는 남자들 자존심은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은 힘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냥 서도 힘든데 수천 킬로에 힘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또 조직에서 내보낼 때는 일부러 거기 보내요. 내가 군에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별을 못 따는 대령이 있어요. 지가 지발로 나가주면 좋겠다. 안 나가. 그럼 어디 보내는지 압니까? 지보다 후배가 있는 지휘관이 이제 참모로 보냅니다. 자기보다 이기수 후배인데 별을 달고 있는 그 밑으로 보내가지고 밑에서 참모들이 다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가면 선배가 대령이 와가지고 밑에 참모로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는 뭐 선배님이라 하지만 좀 지나면은 그냥 객으로 대해버리면 그래가 질끔 감고 사는데 그 부인들은 그 마음을 아까 부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꼭 좀 참으소. 참고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몇 년만 더 참고 대령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돈 더 많이 받고 나갑시다. 그 말 하겠죠. 그럴 때 이 남자에게 특히 군대에서 계급하고 돈하고 여기서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좀 기펴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그거는 여자들은 남자의 세계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핸드백 하나 들고 나가지고 저기 봉창에 가가지고 핸드백 더 좋은 거 들고 자기 봉창 보고 기죽는 거 남자 이해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또 여자들 그 사이 이해 못해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단순하고 그거는 이 뇌의 주변부의 스트레스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자하고 여자는 엄연히 다른 동물이에요. 다른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호르몬이 쏟아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 다르다는 걸 서로 이해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서 100%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지구상에 단 한 쌍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왜 이렇고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울 여자하고 부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마지막에 싸운 게 머니가 먹고 그러니까 먹고 머니 그러더니 머니가 먹고 그러니까 먹고 머니 그러더라고. 그래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는 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인정해준 그 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 사람을 인정해주는 순간에 그 메아리는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세요 하는 말에 곱하기 1000쯤 돼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추운데 저 스토브에 불 좀 켜주세요. 1000번 만번을 말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딱 불 켜보면 따뜻해집니다. 어두워 죽겠는데 불 좀 켜보소 100번 1000번 말할 필요 없어. 내가 가서 딱 켜보면 바로 환해지잖아요. 나머지 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환해지면서 나를 쳐다보게 돼요. 바로 보게 된다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네 사람이 전부 다 서로 불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쾌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아, 우리는 서로 불쾌라고 하고 있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뀔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금년에 행복했다면 내년에 행복하고 내년에 행복했다면 내후년에 행복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1년 잘 살았다고 나는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산 겁니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여러분을 인정해야 될 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못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산 사람이 되려면 그 세 사람이 나에게 못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도리 없이 내가 그 세 사람한테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거. 금년에 시험을 잘못 쳤거나 금년에 돈을 좀 적게 벌었거나 금년에 빚이 좀 적거나 별일 다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잘 살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고 말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았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줄 때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삶이 고귀해지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네 사람도 각기 다른 삶을 살고요. 내 마음속에 나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합니다. 어느 날 가면 짜장면 시키 먹고 어느 날 가면 우동 시키 먹고 어느 날 가면 짬뽕 시키 먹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내 속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우리 네 명도 그래 다르고 이 사회도 그래 다른데 글로벌화해야 한다고요? 지구가 하나 돼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사람 다 망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 되고 싶냐면 연예인 되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연예인이 뒷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성공한 연예인보다 실패한 연예인이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아마 내 생각에 1000명 나오면 1명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성공한 연예인 하나가 목숨 길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텔레비 오래 나오죠. 그 나쁜 놈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나오잖아. 그럼 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인기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모르죠. 그 사람 조금 나고 다른 사람 조금 나고 조금 나고 이러고 계속 바뀌어가면은 먹고 살만할 텐데 한 사람만 인기 있으면 다른 사람 인기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이 글로벌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치관이 통일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잘생기면 행복한 줄 알고 무슨 몸짱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굶으면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조달이 안 되면요 살찐 사람이 오래 삽니다. 비상식량이 많잖아요. 오래 삽니다. 근육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버티면 그것이 그다지 좋은 거 아니에요. 성인병이 올 만큼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규격화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치관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보통 문제가 아니냐? 규격화되고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모든 국민이 전부 다 돈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행복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돈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행복한가? 그런 사람들은 호텔밥보다 집밥을 더 좋아합니다. 거꾸로 그 사람들은 근사한 건물보다도요 초가집을 더 좋아합니다. 저게 참 좋네. 저게 멋있네. 원래 그래요. 초가집 있는 그 사람은 빌딩을 부러워하고 빌딩 있는 그 사람은 초가집이 부러워하고 그 모양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데 가치관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인생을 인정해 줘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금년 1년도 잘 살았을 뿐만 아니고 내년 1년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꽃으로 표현할지 무엇이 되더라도 인정해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더 이상 안녕하십니까 이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왜 뭐 그게 보통 그게 아니더만. 그 최초에 한 그 사람은 이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안녕하냐고, 마음이 편안하냐고, 이렇게 해서 이 상황 속에서 편안하십니까? 엄청난 그 안녕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는 많은 게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피해자입니까?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정의에 눈 감고 계시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주의가 그렇습니다. 나는 무조건 내 주변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주변을 먼저 챙기고 바깥 챙기자. 그래서 그냥 그래 절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집에 먼저 하고 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집구석 먼저 잘 해놓고 오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귀기 없어요. 사귀기 없습니다. 비형 청소년, 독거노인 이런 문제요. 국가나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이 부모 잘 모시고 모든 부모들이 자식 잘 거느리고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만 국가와 사회에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만 국가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부모 없는 아이들, 자식 없는 부모들, 그런 사람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뭘 국가에서 이 국민 세금들이 그걸 엉뚱한 짓 하냐고. 교육 잘해가지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독거노인도 별로 없을 것이고 비형청소년도 별로 없을 것이고 괴로운 아이들 별로 없을 거라고. 거기에서 낙오대가 도저히 아무도 안 해주는 사람을 국가나 사회가 보통 가정 수준으로 정말 잘 케어해 준다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잘 챙기고 여러분 집안을 잘 챙기라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진짜 케어받지 못하는 사람은 케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1년 안녕하셨고요. 내년에도 안녕하실 겁니다. 내년에도 안녕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안녕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금년 1년이 잘 마무리가 되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떡국에 그거는 몸에 좋지만은 귀신 물리치고 애고 물리친다 캐. 그걸 입에다 팍 박아보면 몸속에 거 다 나가고 마음속에 다 나가는 거니까 떡국 많이 드시고 팥죽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무보문시연 올려 공진기가
무당한